TV를 샀다가 네. 반품을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잘 갖고 네. 물품 가격은 환불 받았는데 네. 환불가스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근데 자기가 1년 정도 지났대요. 이거 물건을 산지. 네네. 따라서 목록 통관의 기준이 되는 기준 가격은 네.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네. 그러니까 뭐 해외 구매 금액을 포함한 국제에서 세금, 발생되는 세금, 네, 보험료, 뭐 해외 운송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국제 운송료 자체는 제외가 된다. 그쪽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올 그렇죠. 때 뭐 해상 운송이라든지 그렇죠. 보통은 뭐 항공 운송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항공비 운송은 네. 금액은 제외된다. 네,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CIF 금액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뭐 아시다시피 관세법에서는 국내 도착까지 발생한 비용들에 대해 가지고 다 과세 가격 산정이 되는데 하는데 기준 가격은 해외에서 발생한 비용만 되고 과세 가격은 한국까지 도착한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해외 직구하면서 유의해야 될 것들? 네. 주문 몇 번 잘못하면 네. 세금을 내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들 몇 가지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런 직구에 대한 문의를 받을 때 세금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그렇죠. 했을 때 이미 늦은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네. 네. 그래서 이미 늦은 경우가 많이 해당되는 케이스가 이제 합산과세제도인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이제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 150%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목록 통관을 위해서 사실 직구를 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죠. 누가 일반 수입 신고를 하기 위해서 직구를 하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네.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아이템을 장바구니에 담다 보니까 150%를 초과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요거는 한 140불 맞춰가지고 맞춰서. 구매를 하고 요거는 또 한 130불 정도에 이제 맞춰가지고 구매를 하고 두 묶음을 그렇죠. 주문을 하시는 두 묶음, 세 묶음 여러 개 나눠가지고 주문하시는 네.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관성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목록 통관하기 위해서 나눠서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합산 과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 네. 결제 단위로 과세를 한다는 게 아닌 거네요? 기본적으로 결제 단위는 맞는데요. 만약에 같은 날에 한국에 도착을 하고 발송 국가가 같다. 그러면 누가 봐도 목록 통관을 위해서 분할해서 결제해서 배송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럴 수 있겠네요. 관시청에서 같은 날에 도착하고 같은 국가에서 배송됐다 그러면 이걸 합쳐가지고 기준 금액을 본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네. 150불, 150불, 150불 세 덩이로 주문을 했고 그렇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네. 같은 날에 입항을 했어. 네. 그러면 얘는 목록 통관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같은 국가에서 발송을 같은 국가에서 발생해서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150불, 150불, 150불에 대해서 목록 통관이 배제돼서 일반 수입 신고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발이면 네. 200불까지는 그렇죠. 목록 통관 기준 금액 네. 면제니까 그럼 450불 중에 그 200불은 제외한 250 250불만 일반 수입 신고 기준 가격을 삼아서 관부가세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재 제도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고요. 토탈에서 450불이라고 하면 합산을 했을 때 450불 전체에 대해서 일반 수입 신고하고 거기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아이템을 살 일이 있다 그러면 동일 날짜에 도착하고 동일 국가에서 발송하는 것을 좀 피하시면서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수입을 하시면 직구를 하시면 세금도 안 내고 목록 통관을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의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15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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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50불치를 내가 살 건데 네. 세 덩어리를 각각 다른 날에 운송을 받아야 되면 네. 그 운송비가 결국 3번 발생되는 그렇죠, 맞습니다. 3번 발생되는 운송비가 네. 크느냐 네. 아니면 450불에서 네.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그 금액이 클까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셔서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관세청에서는 직구 물품에 대해 가지고 예상 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또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요 위에 하나 주시면 네.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 물품을 어떤 물품을 샀고 결제 금액이 얼마인지를 입력을 하면 거기에 맞는 아이템별 관세 이율이 따로 조회가 돼서 네. 예상 금액이 나오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금액하고, 금액하고 운송비하고 비교해서 뭐가 더 나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거 말고 또 이제 유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직구를 했는데 불량이라든지 맞아요. 또는 변신이라든지 라고 해서 이제 반품하는 수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반품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반품하면 우리나라 일반 수입 신고도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당연히 물건이 이상이 있거나 네네. 계약과 다른 물건이 있을 때 네. 다시 내보내면 그렇죠. 냈던 관세 부가세를 돌려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당연히 해외 직구도 네. 내가
물론 목록 통과는 상관이 없겠지만 네, 어차피 세금을 안 내니까. 안 냈으니까 네. 일반 수입 신고로 진행했는데 네. 텔레비전을 샀는데 뭐 금이 갔다. 음. 혹은 프레임이 뭐 좀 안 맞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내보내는 경우들이 왕왕이거든요. 네, 네. 그랬을 때는 당연히 관세 부가세를 돌려주는 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건 자체는 일단 최초 수입 신고한 이후로 네. 일반 수입 신고를 진행했었으니까 그렇죠. 수입 신고한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다시 내보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거고요. 네. 그 이후 5년 이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 친구 녀석이 네. TV를 샀다가 네. 반품을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언제 내보냈는데? 네. 라고 물어보니 사고 나서 바로 보냈으니까 한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물건 잘 갖고 네. 물품 가격은 환불 받았는데 네. 환부가세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근데 자기가 1년 정도 지났대요. 이거 물건을 산지. 네. 그러면 1년 정도 지났으니까 내가 환급 못 받는 거 아니냐. 네. 기간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5년이라는 그렇죠. 기간을 두고 있으면. 수출일로부터 5년이니까 사실 그분은 구매한 지 1년이 됐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3개월 있다가 3개월 이내 물건을 했다고 내보냈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는 9개월밖에 안 지난 거네요. 환급 청구권은 5년이니까 음. 아직 9개월밖에 안 지났으니까 얼른 환급을 받으라고. 맞아요. 유니패스에 들어가셔서 네네. 관련 서류들 첨부하셔서 네. 전송해서 제출하시면 네.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목록 통관도 그렇고 네. 뭐 일반 수입 신고인데도 요건 면제되는 것들 제품들도 그렇고 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네. 다들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금액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가 사용한다라는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가 사용이라는 기준은 순전히 내가 쓰기 위한 목적인 거지 그렇죠. 남한테 양도를 한다거나 네. 남한테 특히나 판매하는 행위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네. 직구한 물품이 내가 사용하기에는 좀 변심이 있다든지 또는 필요가 없는 아이템인 것 같다라고 해서 그리고 다시 보내기도 부담스럽고 다시 반품하기도 좀 번거롭고 해가지고 이거를 또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판매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중고장터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뭐 네이버나 이제 뭐 다음이나 여러 카페 중고 카페에 보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많이 올라오죠. 네. 맞아요. 직구했는데 네. 필요가 없어서 네. 판매합니다. 네. 이런 것들 많이 저도 가끔씩 중고 사이트 보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볼 때마다 큰일 날 사람이네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험하죠. 일일이 단속을 다 하진 않지만 네.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네. 또 누가 신고하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처벌받을 수 네.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네. 서울세관을 비롯하여 많은 이제 관청사나 이제 본부세관들이 이런 직구 물품에 대해서 자가 사용 소비를 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법적으로만 따지면 그 요건을 자가 사용 소비 가격 기준 가격을 맞춰 가지고 면제를 다 해줬는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다시 재파라고 하면 관세법상 밀수출입죄와 밀수출입죄. 네, 관세 포탈죄 네. 두 가지에 해당이 돼서 맞아요. 제품 몰수당하고 또 거기에 맞는 또 벌금도 나올 수 있다. 7년 징역, 예. 5년 징역 뭐 어마무시합니다. 예. 네. 그런 이제 벌칙 사항들이 있으니까 뭐 절대로 직구한 물품을 되파는 행위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원래 목록 통관이랑 이제 자가 사용 기준은 개인이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했을 때 특례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기업들은 사실 목록 통관이 해당이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업체분들이 무상 샘플 같은 것들 나 출근해 보니까 네. 중국 수출자가 네. 이것도 한번 써보라고 이미 DHL에서 나한테 보냈더라. 네, 네. 근데 DHL은 회사 명이 쓰여져 있지 않고 네. 개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맞아요. 목록 통관으로 해서 나한테 온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들은 사실 불법이기 때문에 네. 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받았던 점을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인 이제 비타민, 그다음에 글루코사민 네. 이런 것들을 얼마 전에 지인이 구매를 하셨대요. 6병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으셔가지고 6병을 딱 구매를 하셨는데 가격 자체는 150불 이하였어요. 그래서 한 130불 정도가 이제 결제 금액이 됐는데 목록통관이 아니고 일반 수익을 그렇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네.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세금을 내야 되냐? 라고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일반 수입 신고를 한다 그래서 다 세금을 내는 케이스는 아니다. 그렇진 않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관세법에 또 규정이 소액물품 면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감면제도 운영되고 있어요. 소액 감면이라고 이제 표현을 네. 하는데 150불 이하 똑같이 개인 자가 사용 소비 물품에 같은 경우는 관세 감면 제도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록통관 감면과는 별개로 관세법상 일반 감면으로 이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마지막으로 아셨으면 좋겠고. 내가 나중에
그 건강기능식품 샀는데 네. 관세를 냈다. 근데 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라고 했을 때 뭔가 항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으시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해외 직구제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에서 알아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많이 알아야지 절약할 수 있어요. 세금을.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좀 지식을 많이 습득하셔가지고 해외 직구 슬기롭게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 피가세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